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라디오 일상의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는 신종열입니다. 일상의 스포츠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컨텐츠인 스포츠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레저 활동 중 하나로 한번 낚이면 헤어나기 힘든 마력의 레저 활동, 낚시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양한 축제와 페스티벌, 그리고 행사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야외 행사에 목말랐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내외 여행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공항은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떠나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코로나와 독감 등 감염병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율이 크게 떨어지고 유행성 독감 수준으로 그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언제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고 아직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이들, 그리고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한 번쯤은 고려했을 레저 활동 중 하나가 낚시입니다. 낚시의 사전적 의미는 낚싯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선사시대부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레저 스포츠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고기를 잡는 이들을 뜻하는 단어도 구분이 됩니다. 어부, 즉 영어로 피셔, 한자로 고기 어자에 자위 부자를 쓰는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을 어부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영어로 앵글러, 그리고 한자로 아버지 부자를 쓰는 어부는 낚시를 생계보다는 여가 시간을 즐기거나 취미생활 개념으로 즐기는 이들을 뜻합니다. 애초 낚시는 어업, 즉 어로 행위의 한 형태로 시작됐고 그 범주 안에서 발전했습니다. 낚시의 역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물 중에 낚시 도구로 동물의 뼈와 돌을 갈아 만든 낚시 바늘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 역사 문헌에도 낚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거푸집을 이용해 낚시 바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낚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어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산 울주군 계곡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바위 그림인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육지에서 사냥을 했던 동물들과 강이나 바다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의 그림도 있습니다. 특히 먼 바다에서 잡히는 고래 그림은 선사시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로 활동에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로의 한 방편이었던 낚시가 문명시대 이전부터 일상과 함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어로 행위로서의 낚시 외에 지금 레저의 형태를 할 수 있는 자연과 벗하며 풍류를 즐기는 형태의 낚시도 여러 문헌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 등장하는 강태공이란 말은 초야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자신의 뜻을 펼칠 때를 기다린 강려상이라는 인물이 그 주인공입니다. 강태공은 지금도 낚시인들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낚시의 역사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낚시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즐기는 레저 활동이었습니다.
이전 역사서에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은 선비로 대표되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낚시의 역사 흐름은 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낚시하면 아저씨들, 중년 이상의 남성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최근에는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확대되고 성별과 연령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낚시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예능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낚시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낚시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나홀로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캠핑의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캠핑과 낚시를 겸하는 레저 활동도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젊은 층과 여성 낚시 인구도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낚시와 관련한 SNS 등 컨텐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시가 보다 대중화된 계기는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민들이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낚시를 즐겼지만 교통의 발전은 도시인들을 낚시 인구로 편입시켰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도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도시인들은 자연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등산, 캠핑, 그리고 낚시 등의 레저 활동에 속속 편입됐습니다. 그 결과 낚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1960년대 수십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 낚시 인구는 1970년대 말 약 200만 명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구까지 더하면 낚시는 레저 활동 중 으뜸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에 비례해 관련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곳곳에서 낚시 관련 용품점을 볼 수 있고 낚시 관련 방송도 생기고 관련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그 콘텐츠는 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대중들이 찾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예능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낚시의 종류는 크게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로 나뉩니다. 민물 낚시는 강이나 계곡 낚시, 흐르는 물이 아닌 저수지나 인공 저수지인 댐 낚시로 구분됩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가둬 낚시를 하는 낚시터의 낚시도 민물 낚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다 낚시는 해변 방파제에서 하는 낚시와 백사장에서 하는 낚시, 그리고 갯바위 낚시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하는 배낚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 바다 낚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나가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낚시의 방법으로 낚시의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특히 낚시는 바늘에 미끼를 끼워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도록 해 낚아채는 방식이지만, 그 미끼를 플라스틱이나 세부치와 같이 모이 미끼로 하는 루어 낚시도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루어는 모이 미끼를 뜻하는 말로 그 모이 미끼를 잡으려 하는 어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작은 물고기 모양의 미끼를 사용해 덩치가 큰 육식성 어종들의 공격을 유도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형 어종들의 움직임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 트롤링이라 해서 낚싯배를 타고 물고기 모양의 미끼가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루어 낚시는 서양의 방식으로 6.25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소개되어 1980년대 낚시가 큰 주공기를 맞이하는 시절 보편화됐습니다. 또한 낚시의 중요한 구성품인 릴을 활용해 낚싯줄을 멀리 보내고 보다 안전하게 당길 수 있는 릴 낚시도 1980년대부터 보편화되었고 지금은 주류를 이루는 낚시의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견지 낚시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연을 날리는 데 사용하는 얼레에 낚싯줄을 감아 강에서 풀어주고 감기를 반복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우리 전통 낚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 삼아 활용해 또 다른 물고기를 낚아내는 은어 낚시가 있고, 곤충 모양의 인공 미끼를 날려보내 물고기를 낚는 플라이 낚시도 최근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꽁꽁 얼은 호수나 강의 얼음을 뚫고 하는 얼음 낚시도 특정 계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낚시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낚싯대와 함께 낚시 장비의 중요한 네 가지는 낚싯대와 연결돼 물로 던져지는 낚싯줄, 물 위에 떠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찌, 낚싯줄을 멀리 던질 수 있게 해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게 하는 봉돌, 미끼를 걸어 물고기가 물게 하는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완비하고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채비라고 합니다. 채비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물건이나 자세를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이 채비는 낚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낚시의 종류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낚시 인구도 크게 늘어 지금은 그 인구가 7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규모 확대를 근거로 관련 단체들은 낚시를 스포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포함되는 등 점점 스포츠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이들이 많은 낚시가 스포츠의 종목으로 스포츠로서 변신할 가능성은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경기 규칙이나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보다 보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전히 낚시는 그 인구의 상당수가 중년 이상의 남성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시의 이미지는 중년 남성들이 휴일 가족들을 집에 두고 나홀로 즐기는 레저 활동입니다. 아직은 낚시가 가족들이 다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 낚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류 낚시 인구와 비교하면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낚시 장비를 갖추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레저로서 즐기기 위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년 이상 남성들의 레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낚시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낚시가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 장비들은 대부분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특히 낚시의 봉돌은 유해 물질인 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장비들이 바다나 강에 버려진다면 강과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방송에서 버려진 낚시 바늘이나 낚싯줄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각종 쓰레기 문제도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도 낚시인들이 다녀간 자리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낚시에 사용되는 각종 미끼 등도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해 관련 협회 등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캠페인과 그리고 낚시인들 스스로의 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낚시는 자신만 하는 꼰대들의 레저 활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저 활동의 본질은 나를 과시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 자연과 더불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자연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건 누군가의 여가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여가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입각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레저 활동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레저 활동인 낚시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봤습니다. 남은 가을 모두가 행복한 마음 가득 낚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신종렬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